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새로운 친구랑 같이 한번 영상을 찍어볼까 합니다. 이 친구를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 전 뉴질랜드에서 같이 살고 있고 그 주식 이야기를 가장 많이 나누는 종목 선정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네. 주식 이야기를 가장 많이 조금 토론하면서 좀 같이 공부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로켓맨 채널에서는 그냥 로켓맨 1호로 명칭을 정하고 영광입니다. 명칭을 정하고 한번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우리 채널에 올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네. 탤런티어를 얼마나 가지고 계신지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이 로켓맨 캡틴님께서 이렇게 캡틴. 이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영광이죠.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격으로서는 저희가 이제 충분하시죠, 사실. 제 포트폴리오의 80% 정도를 탤런티어가 소위 말하면 올인. 네. 올인이시죠. 거의 올인이라고 네. 볼 수 있죠. 또 훌륭한 자격입니다. 진짜. 이제 주식을 아예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이제 팔란티어 전에는 사실 여러 가지 주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팔란티어라는 기업을 딱 접하고 나서부터 좀 더 연구를 하면 할수록 그죠. 너무 매력적이라가지고 그 매력에 빠져버려서 10%, 30% 이렇게 되다가 다른 것들 다 정리하고 팔란티어 80%로 미래를 보고 그럼요. 저도 뛰어들었습니다. 비슷한 케이스긴 한데 굉장히 많은 비중이 팔란티어에 들어가 있죠. 저도. 네. 어쨌건 오늘 이제 이 1호님이랑 같이 한번 이야기해볼 주제는 저희가 주로 이제 공부를 하거나 조금 주제를 찾아볼 때 찾아보는 소스가 이제 레딧 그렇죠. 커뮤니티를 굉장히 좀 많이 이용하는 편인데 이 커뮤니티를 이용하는 이유가 일단 서학개미라 해야 되나? 로빈후드. 그렇죠. 요즘에 젊은 리테일 인베스터들이 되게 활발히 활동하는 커뮤니티라서 일반인들이 많이 모이는. 그죠. 그래서 조금 미국 주식에 대한 동향이라든지 그런 거를 조금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미국판 주겔 같은. 그렇죠. 비슷한 느낌인데 그래서 저희가 이걸 좀 자주 이용하는 편인데 여기에서 팔란티어 소식을 찾다 보면은 꽤 많이 보이는 이제 그 주제라 해야 되나? 이야기들이 뭐냐면 왜 팔란티어는 조금 다른 데이터 섹터에 있는 기업들보다 왜 미움을 받고 있는지 큰 기관들한테. 네. 특히나 요 근래에 바론이나 시트론, 크레딧 스위스, 모건 스탠리 이런 애들한테 계속 다운그레이드 리포트를 받으면서 아마 타겟 프라이스가 17불로 정해졌죠, 그죠? 네. 그래서 거의 한 달 동안 그게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네, 그 박스권에 지금 그 리포트 이후로 갇히게 된 것 같은데 그쵸. 시기상 왜 팔란티어만 유독 공격을 많이 받는지 다른 스노우라든지 C3AI라든지 다른 데이터 기업 보다 유독 팔란티어만 조금 소위 말하는 왕따 느낌이 나는지. 왕따 맞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 조금 왕따 느낌이 나는데 저희가 한번 좀 허심탄회하게 그냥 친구들끼리 편하게 이야기하는 느낌으로 한탄하는 거죠, 사실. 네, 사실 한탄. 왜 이러는지 맞아요. 하늘이시여 왜 이러십니까? 왜 우리만 못 살게 구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왜냐면 정말 이 토픽으로서는 생각을 하면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네, 저도 연구를 해보고 이제 파이낸셜 쪽도 스테이트먼트도 보고 비교를 해보고 그러다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네, 그렇죠? 재무제표를 봐도 이렇게까지 이렇게 차별을 받아야 되나? 네. 라는 의문점이 들긴 해요, 사실. 그래서 저희가 공통적으로 봤을 때는 제일 큰 이유가 아무래도 IPO를 안 하고 DPO로 그렇죠. 대비를 한 게 제일 큰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공통적으로 좀 했는데
왜냐하면 스노우랑 C3I는 그 트래디셔널 IPO를 통해서 그치. 데뷔를 하게 됐죠. 그래서 IPO를 하면서 이쁨 많이 받고 이쁨 많이 받고 큰 기관들이 먼저 투자를 하면서 싼 가격에 좋은 포지션을 갖고 이제 갈 수 있게 되었는데 펠렌티어 같은 경우는 다이렉트 리스팅을 하면서 그 큰 기관들이 그럴 수 있는 찬스조차 없었잖아요. 네. 사실 진짜 그 스노우랑 C3A 같은 경우에는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IPO를 하는 모든 기업들이 사실 이제 처음에 IPO를 하겠다, 상장을 하겠다라고 한 시점부터 이제 그 가격이 딱 정해지잖아요. 네, 우리는 정해지죠. 이 가격으로 상장을 하겠다라고 네. 하면은 그 가격은 사실상 그 우리 같은 개미주주들한테는 그 가격이 현실화가 되지 않아요. 맞아요. 왜냐면은 그게 은행들 그리고 기관들한테 우선순위로 가기 때문에 네. 이게 정말 저희 같은 개미주들한테 열릴 때는 이미 두세 배가 거의 끼어 있는 상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진짜 뭐랄까 그냥 기회조차 저희 같은 개미 그렇죠. 투자자들은 기회조차 못 받고 너무나 크게 이렇게 가격이 터져버린 상황에서 저희가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이제 펠렌티어가 다이렉트 리스팅을 한다 했을 때 되게 좋았어요. 저는 네. 일반 투자자들은 좋죠. 왜냐면은 맞죠. 공평한 상황에서 투자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큰 기관이든지 뭐 저희 같은 일반 투자자든지. 근데 그리고 여기서 되게 흥미롭게 저희 본 네. 하나는요. 팔란티어뿐만이 아니라 여러 기업들이 DPO를 하는 기업들이 많잖아요. 많죠. 근데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그 피터 틸 형님과 알렉스 카프 형님이 대놓고 우리는 너네 그 파이낸셜 기업들한테 득이 되는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대놓고 말씀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디렉트 퍼블릭 어프링 갈 거야. 이렇게 하신 상태로 이렇게 진행이 된 거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미운 털이 바뀌지 않았나. 그리고 사실 그 데뷔했을 때 막 9불 10불 가격으로 데뷔를 했는데 한 달 정도 네. 그 가격으로 쭉 맞아요. 유지가 됐어요. 10불 네. 많이 올라가봤자 10불 50 막 11불 네. 그 정도 막 그 정도였는데 어닝스 다음에 네. 이게 미친 듯이 그렇죠.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이 회사 뭐냐? 그래서 사실 보면은 모건 스탠리도 그 한 달 동안 조금 샀어요. 그렇죠. 11월 그 네, 11월 초중반쯤에 얼마쯤에 꽤 많이 샀어요. 네, 꽤 샀어요. 샀는데 사자마자 좀 긴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담으려고 했는데 그렇죠. 원래 그 기업들이 그렇게 하니까 네. 스트래티지가. 네. 근데 어닝스 이후에 이게 너무 뛰는 거지. 네, 막 그렇죠. 3배 이상. 30불까지 올라. 33을 찍었잖아요. 네. 거기까지 가니까 다급했던 거야. 네. 얘네들이. 이게 아닌데? 우리 더 사야 되는데. 아직 다 안 샀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12월 초였나? 네. 네, 그때 이제 다운그레이드 하는 리포트를 작성을 하고 팔아라. 셀 17불. 그리고 근데 또 웃긴 게 타겟 프라이스는 13에서 맞아요. 17로 올렸단 말이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셀을 해라라는 이제 리포트를 작성을 하면서 그 몇 주간 계속 안 좋은 리포트가 맞습니다. 계속 연달아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사실 살짝 전에 조지 소로스라는 그 아저씨. 그쵸. 그분도 사실 그분이 거장이세요. 그렇죠. 유명한 그분께서 하신 말이 좀 타격이 컸던 것 같아요. 그분이 처음에 이제 DPO를 했을 때 소로스 매니지먼트 펀드가 정말 많은 비중을 갖고 있어가지고 맞아요. 그거를 보고 이제 다른 투자자들이 요거 조지 소로스가 투자를 했네 해가지고 와 하고 막 샀는데 그러는 도중에 조지 소로스가 나와서 하는 말씀이 나는 이 팔란티어는 너무 무서운 기업이다. 팔 수 있다면은 빨리 팔 거다. 팔겠고 내가 만약에 결정이 있었으면 뭐 내가 좀 더 알았으면은 이 회사에 대해서 좀 더 알았으면은 이렇게 성급히 사지 않았을 거다라는 발언을 하셨어요.
이건 뭐 저희 뇌피셜이긴 한데 제가 봤을 땐 소로스가 산 게 아니라 그 밑에 직원 담당하는 펀드 매니저가 그렇죠. 사는 것 같아요. 네. 뭐 어쨌거나 재미로 하는 말인데 막 그냥 뭐 정말 좀 머리 있는 방금 들어온 사람이 이제 막 보다가 와 이 펠런티어 정말 좋은 회사 같습니다. 막 샀는데 그분 어떻게 됐을지 좀 궁금해요. 만약에 진짜 사실이라면 사실이라면 합니다. 뭐 어쨌거나 뭐 지금은 샀을 때보다 가격이 워낙 뛰어서 네. 칭찬받았을 수도 있겠죠. 거기서 이제 말씀하신 게 그 다른 포인트가 조지 소로스 아저씨가 말씀하신 포인트는 이 회사는 이 회사에 대한 그 시큐리티, 그 안정성, 그 데이터에 대한 안정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 회사는 이제 개개인의 정보를 침투를 하는 그런 사악한 회사다. 막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 그런 회사는 전혀 아니거든요. 오히려 지켜주는. 그렇죠. 회사가. 그런 걸 지켜주는 회사인데 그리고 그것 때문에 좀 많이 억울하셨는지 앨리스 카프 형님도 그 인베스트 데이 때 마지막에 되게 막 열을 띄시면서 말씀하셨잖아요. 네. 우리 회사는 절대 그런 걸 팔고 셀링 안 한다. 그런 데이터 셀링 회사가 안 아니다. 한다. 하셨죠. 네. 그래서 다시 이야기를 조금 돌려보면은 펠렌티어가 DPO를 이제 하면서 큰 기관들이 좀 많은 포션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사라졌다. 그래서 속된 말로 꿀 빨 수 있는 기회가 없어졌죠. 그랬기 때문에 얘네들이 지금이라도 가격 조정을 해서 좀 담아가려는 심보가 아닌가. 그런 스페큘레이션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이게 뇌피셜로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 우리 마음이 좀 편하니까. 네, 왜냐면은 사실상 지금도 보면은 아직 팔지 않았어요. 왜냐면 팔지 않았어. 조지 소로스 펀드 같은 경우는 미리 사놓은 거기 때문에 락업에 걸려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DPO를 한 다음에 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쵸. 이분들은 지금 당장 팔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리고 특히 33불까지 갔었을 때 아니 정말 이게 17불짜리면은 그때 그 수익 현실화를 한 다음에 17불 내려가면 또 사던가 뭐 그렇게 했으면 좀 뭔가 그 언행의 일치감이 있지 않았을까. 근데 그때도 심지어 그 33불 찍은 다음에 다시 내려간 다음에 다시 갔잖아요. 다시 올랐죠. 그때도 심지어 다시 안 팔았어요.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그냥 가격을 매니플레이트 하려고 하는 느낌이에요. 그쵸. 그리고 실제로도 네. 그 유명한 방송인 중에 미국에 주식 방송하시는 진 크래머 그 아저씨도 자기가 헤지펀드 다닐 때 실제로 그런 식으로 리포트나 뭐 좀 안 좋은 뉴스를 이렇게 루머를 퍼뜨려 가지고 가격 조정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단어가 있잖아요. 마켓 무버. 네, 마켓 무버. 예. 지금 그런 식으로 리포트가 안 좋은 리포트가 나오는 게 좀 같은 결이지 않을까 하는 맞습니다. 생각입니다. 저는. 네. 네. 저도 그런 같은 생각이고요. 네. 오케이, 그럼 이거는 저희는 뇌피셜인 거고 뇌피셜인데 그럼 실질적으로 그러면은 재무제표를 비교해 봤을 그쵸. 때 그리고 스노우랑 회사들만 딱 봤을 때 비교해봤을 때 딱 비교해봤을 때 펠렌티어가 그렇게 이렇게 미움을 받을 정도로 오버밸류가 됐나? 과연 그 숫자적으로 한번 봤을 때도 이게 IPO인가 DPO인가를 빼고 정말 퓨얼리 그렇죠. 그거 회사들만 비교를 해보자. 네, 실적 수치만 놓고 비교해봤을 때 네. 오히려 언더밸류면 언더밸류지 그렇죠. 얘네들보다 오버밸류는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세 개를 봤을 때 뭐 셋 다 사실 비슷하긴 하지만 다른 회사들이잖아요. 뭐 스노우랑 C3A랑 좀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팔란티어는 정말 좀 색다른 회사라고 보고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어떤 식으로냐면은 일단 되게 뚜렷해요. 팔란티어는 그 기업의 포인트, 그 엔드 골이 스트래티지, 그 기업의 코퍼레이트 스트래티지가 되게 뚜렷하게 잡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그럼 뚜렷하게? 좀 더 구체적으로. 스노우랑 C3AI 같은 경우는 정말 브로드한 마켓에 우리는 약간 이거 쓰고 싶은 사람들 써라.
이거 쓰고 싶은 사람들 그냥 편하게 갖다 써라 이런 분위기인데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그 피터 틸이랑 앨리스 카프 형님이 되게 뚜렷하게 신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지구를 위해서 특히 지구가 아니라 우리는 미국을 위해서 미국의 국뽕 기업이죠. 국뽕 기업이에요. 진짜 미국이 제일 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도와주는 기업일 거다. 그리고 우리는 정보를 지켜줄 거고 그리고 그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써가지고 그 기업이 정말 커질 수 있는 정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되도록 도와줄 그런 기업이 될 거다라고 막 말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앨리스 카피 형님이 말하는 걸 보면은 되게 다른 특히 그 어젠가 그저께인가 했던 그 인터뷰에서 네네네. 또 느꼈던 게 다른 컴페티터라고 생각을 아예 안 하고 있는 것 같은 그쵸. 느낌을 들었어요. 네. 그 인터뷰 보면은 그 우리의 컴페티터는 우리의 고객이라고. 우리 고객이다. 네. 고객이 만약에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이런 거를 다 관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들면 그게 최대의 그 위험인 거지. 다른 애들은 컴페티터로 생각조차 안 하더라고요. 이미 우리는 마켓 리더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근데 진짜 이 기업의 그게 정말 허세가 아닌 거를 느낀 게 2018년도인가 좀 전인데 그때 이미 정부가 팔란티어의 고객이었어요. 오랫동안 고객이었는데 한 해에 이 정부가 팔란티어를 이제 끊고 팔란티어랑의 그거를 끊고 비즈니스 릴레이션십을 끊고 우리가 직접 개발을 해보겠다 했을 때 팔란티어가 수를 했어요. 정부를 고소를 해버렸어요. 고소를 했죠. 네. 그래가지고 이겼습니다. 이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정부가 다시 마켓에 나갔잖아요. 마켓에 나갔어요. 그 텐더를 했는데 거기에 팔란티어가 또 들어왔습니다. 우리 해줄게. 근데 보통 정부였으면은 이제 우리를 소송한 상대가 다시 텐더를 하면은 미온털 바뀌어가지고 당연히 다른 쪽한테 좀 더 포지티브하게 보이지 않을까요? 그런데도 다시 팔란티어랑 연결을 해서 지금까지 아직도 하고 같이 연결이 있습니다. 같이. 그게 진짜 기술력이 그만큼 뛰어나다라고밖에. 그렇죠. 뛰어나고 신뢰성도 있고. 그런데 스노우랑 C3보다 지금 밸류에이션이 낮게 판정이 되고 있다는 게 저는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숫자적으로 봐도 그 멀티플을 받은 게 지금 현재 주가로 비교해봤을 때 지금 팔란티어가 약 한 50%래. 팔란티어가 약 한 50배 정도 멀티플을 받고 있고 여기 보면은 C3 AI는 90배 정도였고 그리고 이 스노우플레이크는 175배? 175배 지금 멀티플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근데 매출액 대비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과연 합당한가? 이게 과연 누가 이거를 보고 팔란티어가 얘네들보다 오버밸류다라고 할까? 저는 아무리 봐도 스노우플레이크가 제일 좀 오버밸류된 것 같거든요. 뭐 스노우플레이크 주주분들이 듣기에는 뭐 안 좋으실 수도 있는데 근데 스노우플레이크도 좋은 주식은 확실합니다. 확실해요. 왜냐면 일단 뒤에 그 워렌 버핏 형님을 큰 고래가 레전드 분이 이제 저는 만약에 제가 총알만 많다면 다 가지고 싶어요. 그쵸. 팔란티어, 스노우, 뭐 C3 다 가지고 싶은데 아직 뭐 제가 워낙 그냥 소소한 개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3개 다 가지고 싶은데 그 중에서 그나마 제가 마음에 들었던 기업이 이제 팔란티어이기 때문에 팔란티어를 산 건데 제가 봤을 때 일단 셋 다 어느 정도 오버밸류인 거는 맞아요. 맞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4차 산업혁명의 좀 리더격인 섹터잖아요. 얘네들이 맞습니다. 데이터 섹터가 지금 세계는 아직은 살짝 생소한 그렇죠.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래의 가치가
좀 끌어와서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이 셋 종목한테. 요즘은 근데 모든 주식들이 그렇죠. 어느 정도 다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셋 다 오버밸류드긴 한데 그 중에서 펠렌티어가 이렇게 가혹하게 조금 다운그레이드를 맞아야 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아쉽죠, 사실. 정말 좀 아쉬운 부분이죠. 그리고 심지어 요즘은 좋은 뉴스가 터져도 떨어지고 나쁜 뉴스 터지면 더 떨어지고 이런 그러니까, 웃긴 상황이기 때문에 다행히도 이제 저번 주에 좀 조금씩 좀 올라가고 있었죠. 네, 올라가죠. 요즘에 조금 올라왔는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중요한 게 1월 26일 맞습니다. 네, 데모데이 이게 조금 좀 반환점이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좀 요거 다음에 이제 어닝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어닝스는 좀 좋을 것 같아요. 어닝스는 진짜 아무 의심도 없습니다. 네, 어닝스는 무조건 그 가이던스를 넘어갈 것 같고 펠렌티어가 그 어닝스를 스매시하는 거에 유명해요. 그죠? 저번 어닝스도 완전 이겼습니다. 네, 엄청 크게 이겨갖고 그것 때문에 조금 그 트리거가 된 것 같은데 업사이드 트리거가 된 것 같은데 이번에도 조금 그런 거를 기대하는 편이고 그리고 이 락업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락업이라는 게 진짜 저희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사실. 모릅니다. 모르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어떤 시나리오를 좀 구상하고 계신지. 네, 저는 개인적으로 뭐 모든 락업이 그렇듯이 락업 페리드가 있고 일정 기간 동안에는 떨어질 게 분명합니다. 떨어질 게 분명한데 그거는 그냥 정말 자연스러운 현상처럼 떨어지는 거지. 이게 회사의 뭐 회사에 그게 아니다. 그렇지. 그게 아니라 분명히 내가 만약에 저였어도 어떤 회사의 주식을 샀는데 주식이 있는데 쭉 오른 다음에 못 팔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풀렸다 그러면은 그 중에 일부분이라도 팔아서 수익을 하지 않을까? 캐시아웃을 하지 않을까? 맞아요. 저도 비슷한 생각이에요. 그 탤런티어가 뭐 그 전에 영상에서도 이야기했는데 17년 동안 주식 발행으로 임원들한테 그쵸. 아니면 직원들한테 조금 보상을 해줬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로스가 뜨기도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캐시아웃을 하지 않을까 직원들이랑 임원들이. 근데 또 고려를 해봐야 될 게 그 굉장히 많은 임원들의 주식 중에 이제 피터 틸, 알렉스 카프 그리고 코엔 이 세 명이 제일 많은 비중을 가지고 있잖아요. 안 팔 수도 있다. 나는 얘들이 생각보다 많이 안 팔 수도 있다. 그렇죠. 그 제가 말했던 그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는 저도 떨어질 것 같은데 20% 30%까지는 그렇게는 안 보고 있습니다. 나는 많아봤자 10%? 10%? 네. 저는 한 10에서 15? 저는 한 19%. 생각보다 많이 빠지네. 근데 하지만 다시 바로 올라갈 것 같아요. 다시 올라온다. 그래서 근데 저도 방금 그 캡틴님의 말씀엔 동의합니다. 그 삼총사 분들은 정말 그 기업을 사랑하고 있다는 게 누구나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판다고 해도 그만큼 많이 팔지는 않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많이 안 팔 것 같은 그냥 느낌적인 느낌이에요, 저는. 근데 저는 오히려 그걸 긍정적으로 보는 게 락업 페리어드가 있음으로써 더 많은 주들이 많이 풀려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봐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스노우플레이크도 최근에 락업 페리어드 풀렸잖아요. 네, 파셜이긴 한데 파셜 이닝스가 풀렸는데 빠졌다가 바로 다시 조금 또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그런 비슷한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를 공포심으로 좀 바라보지 말고 기회로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 락업 그래서 뭐든지 저는 항상 그 캐시 포지션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죠. 좋다고 생각하는 게 이런 게 있을 때 팔고 다시 사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줍줍하는 줍줍. 좋죠. 그 전략이 가장 조금 마음의 위안을 좀 주는 전략인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적어도 5년을 보고 있거든요. 펠런티어가 정말 그 풀 포텐셜을 리치하게 할 때까지를. 예를 들어 테슬라. 네. 테슬라랑 펠렌티어의 평행 이론 막 이런 것도 좀 많잖아요. 많이 뜨고 보면. 있죠. 네. 보면은 테슬라래. 테슬라, 펠런티어 테슬라. 테슬라 그 초반에 굉장히 조금 다운그레이드 많이 맞고 할 때 우울했죠. 그때랑 펠렌티어 지금 모습이랑 좀 많이 겹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좀 왜 테슬라가 좀 그렇게 공격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제일 컸던 이유가 제 뇌피셜로는 그 뇌피셜뿐만이 아니죠. 왜냐면 정말 그 기사가 났었으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처음에 이 테슬라라는 기업이 소프트웨어 회사, 테크 회사냐 아니면은 차 회사냐 그거에 대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언쟁을 했어요. 그렇죠. 그거에서 아직까지도 왔다 이겼다가 졌다가 이겼다가 졌다가 이러다가 이제 정말 일론 머스크 형님이 우리는 둘 다야. 우리는 사실 우리 회사 같은 회사는 없었다. 이러면서 자기 그 테슬라 차를 화성에 보내버렸죠. 그렇죠. 그러면서 뭔가 여론들이 to the Mars 하면서 여론들이 이제 바뀌게 되면서 네. 그리고 차가 하나 둘씩 모델들이 하나 둘씩 나오면서 와, 이 차 정말 멋있고 기능 정말 좋다. 그리고 심지어 이게 AI까지 동반되어 있어가지고 차들이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그 테슬라 시스템의 AI가 점점 계속 더 좋아지죠. 더 좋아지고 계속 임프루브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테슬라의 정체성이 조금 확보되면서 조금 그때부터 좋은 평판을 받기 시작했잖아요. 펠렌티어도 그런 지금 과도기인 것 같아요. 그 컨설팅 회사냐. 이것도 기사로 났잖아요. 그죠? 모건 스탠리 기사에 얘네가 컨설팅 회사냐. 아니면 소프트웨어 회사냐. 지금 되게 똑같죠. 테크냐 아니냐. 똑같죠. 완전 똑같은 이 길을 가고 있는데 테슬라랑 제가 보기에는 둘 다 한 것 같거든요. 펠렌티어도 컨설팅도 하고 소프트웨어도 만들고 처음에 들어가서 컨설팅 해준 다음에 이 기업에는 우리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하면서 그래서 이 정체성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은 이 지금 다운그레이드 맞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평판을 받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보기엔 그나마 조금 그 스노우랑 C3AI 뭐 이런 애들 이런 이 종목들이 조금 다운그레이드 이 리포트를 안 받는 이유가 얘네는 어느 정도 눈에 뻔히 보이는 기업이라는 거지. 맞습니다. 그죠? 너희는 오케이. 너희는 이해했어.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많으니까. 그럼 너무 비즈니스 모델이 많은 회사들 많잖아요. 뭐 스프렁크도 많고 있고. 애마존에서도 있고. 애마존도 있고 뭐. 그러니까 얘네는 오케이 이해가 되는 거야. 근데 펠렌티어는 모르겠거든. 너무 비밀스럽고 좀 폐쇄적이었고 17년 동안. 그렇기 일단 때문에 사람들이 정부랑 많이 엮여 있네. 그리고 NSI, 막 CIA 이런 애들 도대체 뭐 하는 애들이야? 이렇게 생각이. 그러니까. 그래서 다운그레이드를 좀 먹이지 않았나. 그것도 하나의 조금 이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최근에 나왔던 크레딧 스위스에서 다운그레이드를 했을 때는요. 그 애널리스트 분 성함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펠런티어 회사는 좋은 회사인 거는 알겠다. 좋은 회사인 건 알겠는데 거기서 또 이렇게 말했어요. 밸류에이션이 50 times인 게 너무 오버프라이스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가 또 똑같이 말을 합니다. 이거는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그 정체성을 잘 모르겠다는 거죠. 이 회사의 정체성을 모르겠다. 계속 나옵니다. 그 정체성에. 그러니까요. 이 이슈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은 정말 지금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는 게 조금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1월 26일 데모데이가 정말 어떻게 보면 쇼케이스잖아요. 그죠? 뭐 테슬라 차 이렇게 쇼 하듯이 모터쇼 이렇게 나가듯이 이번에 1월 26일 데모데이가 펠렌티어 입장에서는 자기네들 소프트웨어를 조금 세상에 보여주는 날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열심히 칼을 갈고 있기를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얼마 전에 고담으로
고담이 네. 그 타이탄으로 업데이트된 것도 조금 타임 프레임을 그런 식으로 좀 맞추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네, 저도 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일단 진짜 그냥 응원하는 마음이죠. 네. 주주로서. 네. 아이고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만 그냥 오늘 이렇게 이야기해보는 거는 뭐랄까 그냥 아쉬운 마음에 네. 왜 펠레티어만 못 사겠구냐. 저희 같은 이런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네, 맞아요. 네. 좀 그냥 이 채널 컨셉 자체가 그냥 시시콜콜한 이야기. 네. 한탄하고 네. 뭐 그런 채널로 가고 싶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또 펠렌티어 주주분을 모시고 한번 신세 한탄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네. 네. 어떠셨어요? 저는 앞으로 항상 초대하면은 무조건 나올 거죠? 초대해 주시면 당연히 나오죠. 로켓님, 캡틴님께서 이거 네. 또 주시면. 펠렌티어 말고도 다른 종목들을 굉장히 많이 같이 공부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또 같이 나와서 다른 이야기도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근데 팔란티어가 너무 너무 좋기 때문에 그죠? 네. 그냥 단지 좀 시간이 걸릴 뿐이지 네. 지켜보다 보면은 분명히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기업을 보고 투자하라. 그렇죠. 이렇게 주가도 중요한데 당연하죠. 주가보다는 그 기업 자체. 저는 이렇게 생각도 해요. 왜냐면 저는 그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희 돈이 그 회사가 그 성장하는데 쓰여지고 있다는 거죠. 거잖아요. 네. 그렇죠? 저는 이 회사에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찐이에요, 찐. 찐 로켓맨인가요? 아니 왜냐면 진짜 저도 펠렌티어 사기 전에 여러 종목을 이렇게 담아봤었어요. 근데 이거는 과학적으로나 뭐 수학적으로 이런 게 설명이 불가능한데 그냥 애정이 가는 주식이 있어. 맞습니다. 팔고 싶지 않은 주식. 네. 그런 게 있어요. 테슬라 같은. 그렇죠. 테슬라도 같은. 그리고 캡틴님께서는 오래전부터 테슬라 거의 첫 입문자라고 할 수 있지 않나요? 아니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정말 오래전에 스플릿 훨씬 전부터 가지고 있던 걸로. 스플릿 훨씬 전부터 가지고 있었죠. 저는 코로나 때 막 떨어졌을 때는 못 샀어요 사실. 네. 그때는 저도 똑같았어요. 이 테슬라 이거 너무 변동성도 너무 심하고 위험하다. 네. 근데 이제 조금 올라갔을 때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했죠. 이게 테슬라에 대해서. 그때부터 슬슬 이제 주식에 대해서, 그쵸. 기업에 대해서. 그때부터 이거 조금 하이퍼 그로스 스톡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보고 미래 가치를 얼마나 많이 당겨올 수 있는지 이 특정 회사가 그런 거를 공부를 해보면서 이 테슬라 사야 된다. 맞아요. 지금 테슬라가 지금 미쳐 날뛰고 있잖아요. 거의 테슬라가 내가 그냥 시장이다. 내가 곧 시장이다 지금 마켓이다. 라는 수준의 지금 엄청 지금 몬스터가 됐는데 그리고 그 테슬라라는 기업이랑 그 일론 머스크라는 그 사람이랑 그쵸. 정말 그 시너지가 엄청난 것 그쵸. 같아요. 팔란티어는 살짝 아쉬운 거는 그쵸. 엘릭스 카프 형 대단하신 분입니다. 대단하신데 너무 그분만의 세상. 네. 천재. 네. 조금 나서서 네. 막 주가 펌핑 같은 트위터도 날려주고 그 일론 머스크처럼 네. 그러면 너무나 좋은데 이게 또 리스크가 될 수가 있어요. 그쵸. 일론 머스크도 얼마 전에 한번 사고 쳤잖아요. 맞습니다. 스톡이 너무 비싸다고. 네. 그때 엄청 빠졌는데 아무튼. 저는 사실 한 번만 더 해줬으면 좋겠어요. 더 들어가게. 근데 일로가 알렉스 카프나 뭐 피터 틸 이 두 분은 되게 조용한 스타일이라서 묵묵히 자기 일을 열심히 하시는 그 부분이 뭐 좋은 점일 수도 있고 나쁜 점일 수도 있는데 뭐 그거는 지켜봐야겠죠. 네, 맞습니다. 일단 회사 경영만 잘해주면은 그게 더 중요하니까. 그게 더 중요하니까. 정말 약간 진지한 기업이에요. 진짜 진지한 기업인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아무튼 뭐 오늘 펠렌티어 플러스 뭐 테슬라를 해야 되나? 아무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고 그냥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앞으로 1월 26일 데모데이에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럼 화이팅! 아무튼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들어갔어요. 들어가세요. 빠이.